그러면 이제 유인물에 요약해서 이렇게 표시한 것처럼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는 이제 한글 문서를 읽는데 에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SV 파일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읽어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CSV 파일 형식으로 읽어 드리기 위해서는 스파크 컨텍스트가 아니라 스파크 세션을 이제 만들어 주고 그 스파크 세션에서 CSV 파일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읽어 드리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옵션을 인코딩이 익스텐디드 유니코드 KR이다 지정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 보면 또 이렇게 콤마 세퍼레이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퍼레이션은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그러니까 CSV 파일에 아무 지정을 안 해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파일이 아니라 새로운 라인, 새로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세퍼레이션을 하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한글 파일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잘 읽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읽어 드리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의 발생 빈도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긴 문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빈칸이라든지 뭐 콤마라든지 이런 영문 단어가 아닌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각각의 워드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임포트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읽어드린 라운드 df를 플랫 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 맵을 하면서 람다를 해서 그 안에 있는 라인즈 df에 있는 각각의 개별 라인들을 좀 스플릿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을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글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 문자나 숫자가 아닌 것들을 전부 다 뭐 그러니까 띄엄표라든지 뭐 콤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띄엄표를 해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스플릿을 해라. 이렇게 불려드린 라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플릿을 하는데 스플릿의 기준은 문자가 아닌 거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러면 이제 되었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도 이걸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은 프레임 맵이라는 그런 함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뭐죠? RDD죠. 이후에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를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을 위한 변환 함수들이 쭉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 뭐죠? RDD를 위한 변환 함수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lines df를 RDD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바꿔주는 함수가 뭐냐 그러면 RDD라는 게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바꿔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lines RDD라 그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lines df가 아니라 lines RDD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단어가 잘못됐네요. lines RDD. 그래서 그럼 이 lines RDD에 대해서 해서 프레임 맵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프레임 맵이 제대로 잘 됐는가 해서 한번 한 몇 개만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뽑아 보면 쭉 에러가 나죠.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데 에러의 원인이 뭐냐? expected string. 그러니까 타입 에러가 뭐냐 그러면
스트링을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에도 있는 것처럼 expected string, 그러니까 스트링을 읽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RDD로 바꿨지만 이 lines RDD에 lines RDD에서 이제 몇 개만 찍어 보면 이게 row예요. 각각의 행이. 그러니까 원소가 RDD의 원소가 row예요. 그러니까 row라는 어떤 그 데이터 구조가 있는 거죠. row라는 데이터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조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row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구조는 뭐죠? 원하는 데이터 구조는 원하는 데이터 구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트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row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row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row의 값으로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각 row에 대해서 그 row의 값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ow의 값만을 가져온다는 거는 이 row에서 첫 번째 맨 처음에 있는 이 값, 그러니까 row에 칼럼이 여러 개 있는데 칼럼이 첫 번째 한 개밖에 없는 거죠. 칼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칼럼의 값을 가져오면 그 값은 스트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프레임맵을 하기 전에 먼저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을 하는데 람다를 해서 어떤 그 row가 있으면 아니면 뭐 라인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라인이 있으면 이 라인의 값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 형식이 row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첫 번째 원소의 값만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온 거를 한 세 라인만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돼 있으면 이거는 row인데 여기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게 값이 이제 이렇게 row로 되어 있죠. row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row를 스트링으로 바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요 row 중에서 첫 번째 원소의 첫 번째 칼럼의 값만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오류가 났던 그 오류의 원인을 제거하고 이제 그 문자 열로만 구성된 RDD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그걸 이제 프레임 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이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쭉 글자만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그대로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원소 중에서 예를 들면 상위 20개자만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상위 20개 글자는 lines LDD를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빈칸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빈칸도 들어가 있으니까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필터링을 해서 그래서 어떤 워드가 있으면 워드의 랭스가 0보다 큰 것만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매핑을 하기를 워드를 숫자 워드 1을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reduce by key를 하고 를 해서 값이 v하고 w가 있으면 그거를 v 더하기 w로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고 마찬가지죠. sort by key를 해서 뭘 기준으로 해서 sort by key를 하냐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각각의 레코드 지금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 단어별로 발생 빈도가 있겠죠. 그러면 그 원소의 이름을 뭐 지난번에 작성했던 것처럼 워드 카운트라 그러면 첫 번째는 워드 카운트 제로에는 뭐가 있는 거죠? 워드가 있는 거죠.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원에는 뭐가 있는 거죠?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sort를 해라. 그런데 숫자가 위에 있는 것부터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false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순으로 정렬된 그 단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RDD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뭐 상위 20개를 뽑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단어의 발생 빈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에러가 났네요.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 보니까 sort by key에서 에러가 났네요. sort by key가 왜 에러가 났죠? 잠깐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rt by key에서 왜 에러가 났는가 보니까 sort by key는 당연히 키를 중심으로 해서 소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거를 중심으로 해서 소팅을 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sort by key가 아니라 뭐죠? sort by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sort by를 하면 되고 그럼 실제 상위 20개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및 학습한다, 비즈니스 뭐 등을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단어의 발생 빈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글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등을 얼연 이런 뭐죠?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미사들이 이제 목적으로 하면 목적하고 뭐 공부한다 여긴 없는데 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면 공부한다나 공부를이나 다 똑같은 공부라는 거에 대한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이 동일한 단어인지 동일한 단어가 아닌지를 분간하는데 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노력은 한글 토큰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관련된
기법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이 강의의 범위는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한글을 사용한 상위 20개 단어의 발생 빈도 하면 이제 그 문서에 나오는 한글 및 그 영어 단어들의 발생 빈도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뭐 매니지먼트나 디지털이나 비즈니스나 그다음에 뭐 학습한다,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 대한 소개니까 교과 과정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학습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이론을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나온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정보학 보니까 비즈니스도 많이 나오고 매니지먼트도 많이 나오는 영어 단어도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글 문서의 영어 단어를 이제 측정해 보는 그런 실습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그 수업 시간에 배운 파이스팍을 이용한 영어 단어의 빈도 측정 같은 것을 이제 그 뭐 영어 문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임의의 문서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서에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면 재미있는 이 현상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